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중국 국영방송이 제주 지역 카지노 업체가 성접대를 미끼로 중국인 손님을 모집한다고 보도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었는데요. 특급 호텔 카지노 직원이 중국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문단지의 한 특급 호텔에서 성매매 현장이 포착된 건 지난달 28일. 중국인 관광객 39살 우모 씨가 러시아인 여성 19살 A 씨를 호텔방으로 불렀다 잠복 근무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우 씨는 이 호텔 카지노 판촉 직원인 31살 이모 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 씨는 이른바 보도방에 성매매 알선료로 55만 원을 지불했고 이 돈은 보도방 측과 카지노 직원 이 씨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러줄 수 없다 우리가 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비중이 있는 고객이 왔다가 보니까. 최근 중국 CCTV는 제주도 내 카지노들이 삼류 여배우까지 동원해 중국인들에게 성접대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카지노 수사 전담팀을 꾸렸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한 달 만에 성매매를 적발한 겁니다. 경찰은 성매매와 알선 혐의로 외국인들과 카지노 직원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이 해당 카지노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보도방 업주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보수단체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 가운데 무장대 수계급 인사가 포함됐다며 재심사를 요구해 파문이 일었었죠. 희생자 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또다시 각하됐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3 희생자 재심사를 요구해온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 보수단체 인사들은 4.3 희생자 가운데 63명이 무효라며 지난해 말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 가운데 무장대의 수계급 인사들이 포함됐다며 희생자를 재심사하고 4.3 평화공원에서 위패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과거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법원에서 패소한 것을 감안해 이번 소송에는 4.3 유족 8명까지 원고로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낸 원고 13명 모두가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됐고 원고로 참여한 일부 유족의 경우에도 이미 법률상 이익을 받은 사람이어서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3 단체는 당연한 판결이라면서도 보수단체의 4.3 역사 흔들기를 경계했습니다. 4.3을 이 사람들이 원점으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역사는 진실 그대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그렇게 했다고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다만 그 사람네 하는 것에 정말 안타깝고 보수단체들이 해묵은 방식으로 4.3 이념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면서 유족들의 상처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화해와 상생, 4.3 지키기 범도민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일부 보수단체는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범도민회는 보수단체는 지금부터라도 4.3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아픔을 주는 경거망동을 삼가야 하며 앞으로 국정교과서 개편 시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데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3선의 중진 의원이었던 김재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서귀포시 총선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1심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5,400만 원 가운데 4,400만 원만 받은 것으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모든 금액을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형식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고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지역 국회의원은 공석으로 남게 됐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아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 총선 출마 예상자는 7, 8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최대 변수였던 김재윤 의원의 불출마가 확정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귀포시는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을 조작하고 과적 운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과 하역업체 직원, 선장 등 7명에게 징역 8월에서 1년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과적 의혹을 검찰에서 진술한 조합원을 폭행하도록 시킨 제주항운노조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항운노조와 해운조합이 과적에 관련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지사 퇴장 발언까지 나오며 파행을 겪었던 지난해 예산안 심사 기억하실 겁니다. 제주도가 새 예산안을 제출해 이달 말부터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데 갈등을 막기 위해 꾸렸다는 예산제도 개혁협의체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찬혁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새 예산안은 4조 1,028억 원. 올해 예산보다 7.4% 올랐고 3조 원 돌파 4년 만에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유입과 건설 경기 화랑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39%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는 사회복지 분야가 7,8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사 신축 등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도 13%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육성 산업이 포함된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작년보다 58% 늘며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제관광도시의 제주 가치 제고를 위한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고 주민 접점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 기능 강화 지원에도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말과 올해 추경 예산에서 2차례 예산 전쟁을 치른 뒤 지난 9월 갈등을 막기 위해 예산개혁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출범 후 2차례 회의만 열었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산개혁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방침을 세웠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상은 예산개혁 협의체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죠. 예산개혁 협의체 자체가. 제주도와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파행을 막기 위해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협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새 예산안 심사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을 서귀포시 지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공항 확충 지원 종합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제2공항 건설로 제주도 전체가 도약해야 한다며 광역교통 연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 지사와 면담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도 제2공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조속하고 안전한 건설 위에 최대한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 전라남도 순천만에 올해도 흑두루미가 월동을 위해 날아들고 있습니다. 매년 개체수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1,000마리가 넘게 관찰됐는데 그만큼 서식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수 MBC 문영철 기자입니다. 드넓은 갯벌에서 흑두루미들이 여유롭게 논입니다. 큰 날개를 퍼덕이며 무리지어 하늘을 가르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서식하는 흑두루미 16마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360여 마리에 비하면 크게 적은 숫자지만 다음 달부터는 개체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순부터 점점 개체 수가 증가를 해서 보통 12월 말 1월 초 이때 가장 많은 개체 수가 월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겨울 순천만에서 관찰된 두루미는 1,005마리. 지금까지의 추세를 감안하면 올 겨울에도 1,000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습지가 줄어든 낙동강 대신 월동지나 기착지로 순천만을 찾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에 따라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폐염전이나 버려진 땅을 매입해서 정부와 함께 갯벌로 복원할 것입니다. 농경지까지 포함해서 내륙습지로 지정해서 보다 더 철새들이 안전하게 먹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순천만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낸 흑두루미는 내년 3월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갑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고 7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10에서 4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비는 늦은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전에는 흐리다가 낮부턴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4도에서 1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19도 내외로 평년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네, 현재 서귀와 남원의 기온 17도, 안덕 19도,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18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산간에는 꽤 많은 양의 가을비가 오겠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빗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 지역도 밤까지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은 구름의 양만 많은 모습입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 주말 동안은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좋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축 분뇨를 몰래 배출한 양돈장의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시 조천읍 모 양돈 농가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축 분뇨 불법 배출이 인정돼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농가는 지난해 6월 가축 분뇨를 인근 토지에 배출했다가 경고를 받은 뒤 지난 2월 가축 분뇨 20톤을 배출했다 허가가 취소되자 배출량이 많지 않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제주시청 공무원 60살 박모 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 내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뒤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